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노새 두 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노새 두 마리입니다. 노새가 무엇이냐면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놈,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되는 거죠. 자, 갈래, 현대소설, 단편소설, 단편소설이라는 것은 짧다라는 뜻이고요. 성격은 사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실적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다음, 상징적이라는 것은 글에 사용된 어떠한 글감 소재가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이 상징적인 소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배경 보시면 1970년대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970년대는 문학에서 주로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산업화, 그 다음 도시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는 농경 중심 사회였어요. 그런데 산업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농촌에 있던 어촌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도시로 몰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어디에서요? 서울 변두리입니다. 변두리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제 보시면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 빈민의 고단한 삶을 드러냈다고요. 자, 그런데 앞에 다시 이 말 볼게요. 급변하는 시대 상황. 그러니까 농경 중심에서 산업화로 막 급하게 넘어갑니다. 굉장한 발달을 이뤄요. 그런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항상 고달프다고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징 보면 나라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요. 아버지의 삶을 객관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글 속에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어린아이, 즉 나입니다. 그런데 나가 누구를 관찰하느냐면요. 아버지의 모습을 관찰해요. 그런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특징 보면 노새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대도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미리 알고 갑시다. 여기에서 노새 나왔잖아요. 노새가 뭘 보여준다고요? 노새는 아버지의 삶을 보여준다고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노새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이 소설 어느 일정 부분에서 계속 겹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노새가 아버지의 삶을 드러낸다라는 작가의 의도가 보여지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골목길은 몹시도 가팔랐다. 아버지는 그 골목에 들어서기만 하면 미리 저만치 앞에서부터 마차를 3개 몰아가지고는 그 힘으로 하여 단숨에 올라가곤 했다. 그러나 이 작전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더러는 마차가 언덕 중간쯤에서 더 올라가지를 못하고 주춤거릴 때도 있었다. 여기까지만 끊어보면 자, 아버지라는 인물의 모습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골목에 있는데 그 골목이 가팔랐다라는 것은 이렇게 언덕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가 생활하는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의 주 생활 공간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가파른 골목길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아버지의 힘겨운 삶을 상징합니다. 왜요? 쉽게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도 아버지의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이어질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기능을 하는 한 줄이에요.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마에 심줄을 잔뜩 돋우며 이리야 하면서 노새의 잔등을 손에 휘감고 있는 긴 고삐줄로 3-4번 후려쳤다. 올라가려고요. 계속 이렇게 후려치는 거죠. 노새는 중심 소재죠. 그럴 때마다 뒷다리를 바득바득 바둥거리며 안간 힘을 쓰는 듯 했으나 그때쯤 되면 마차가 슬슬 아래쪽으로 미끄러 내리기는 할 망정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일은 드물었다. 자, 이 첫 번째 장면에서는 골목 가파른 길을 올라가기 위해서 힘쓰는 아버지와 노새의 모습을 통해서요, 무엇을 드러내느냐면 도시 빈민의 가난한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삶 혹은 때에 따라서는 힘겨운 삶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똑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마차에 연탄을 많이 실었을 때와 적게 실었을 때에도 차이는 있었다. 자, 쉽게 올라가고 어렵게 올라가고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자, 그런데 연탄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연탄이라는 말을 통해서 아버지의 직업이 조금 구체적으로 변해버렸어요. 마차에 연탄을 싣고 그것을 배달해주는 연탄 배달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버지는 연탄 배달부. 왜 도시 빈민이 되는지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적게 실었을 때는 그 깎어 달랑달랑 단숨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런 때는 드물고 대개는 짐을 가득가득 싣고 다녔다. 어디에요? 마차에 무엇을요? 연탄을 항상 가득 실었다고요. 가득 실으면 대충 500장에서 600장까지 어마어마하게 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야만 다소 신명이 나지 200장이나 300장 같은 것은 처음부터 성이 안 차는 눈치였다. 100장쯤 누가 부탁도 안 할 뿐더러 아버지도 아예 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아버지의 직업이 드러났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무엇을 설명할 수 있냐면 아버지가 대개는 짐을 가득가득 싣고 다녔어요. 그 짐이 연탄이에요. 제가 어릴 때 연탄 보일러를 떼서 정확하게 알거든요. 제가 연탄을 우리 집에서 나르는 사람이에요. 집게로 4개를 딱 집어서 집으로 배달하는데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겁나게 무거워요. 그러면 500장, 600장 실었다면 이 아버지는 엄청난 노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짐을 가득가득 싣고 다녔다. 이 문장 역시요, 아버지의 힘겨운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늘 힘겹게 살았어요. 원래 여기서 굉장히 일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렇죠. 500장 하면 신명이 나요. 왜?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300장이나 100장쯤은 성에도 안 차고 실려고 안 해요. 왜? 이윤이 안 나니까. 제가 살짝 정리해 드릴게요. 연탄은요, 이런 말 쓰죠. 우리 경제적 용어 한번 써볼게요. 고부가가치 상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윤이 되게 적게 남는 거예요. 아버지가 600장 실어봤자 찔끔 남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신명이 나요. 그러니까 늘 힘들지만 가득가득 싣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힘겹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얼마 전까지 모두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 연탄 배달도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자, 이제 아버지와 나가 생활하는 공간 변두리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날 죄송해요, 벌어먹고 사는 거요. 그날 벌어먹는다라는 것은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역시 연탄 배달 일도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2-3 장을 사서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줄 안 쓰죠. 새끼를 꼬아서 줄처럼 쓰고 만들어서 다녔어요. 제 어릴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연탄을요, 그냥 집게 대신 2-3 장 정도 이렇게 낱개로 사가지고 달랑달랑 들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돈이 될까요? 안 되죠. 자, 그랬는데 2-3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 둘 문화주택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 꼴이 잡혀왔다. 동네다운 모습으로 잡혀갔다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해서 문화주택 이런 말이 나올 텐데요. 쉽게 이해하세요.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빈터에 집을 짓고 들어오기 시작됐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뭘 드러내냐면 동네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럼 그 다음 장부터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원래 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 금을 긋듯 나누어져 있었는데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여기까지만 딱 끊을게요. 그러니까 원래 허름한 집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밖에 없었는데 문화주택, 새로 생긴 잘 사는 사람들의 집이 딱 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골목 하나를 경계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이거 뭘 의미하느냐면 이들 간의 단절을 의미해요. 단절이 뭐예요? 어울리지 못했다고요. 어울리지 못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일단 들어와서 보면 지저분한 헌 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지만 그냥 먼 발치로만 보면 2층 슬래브 집들에 가려 닥지닥지 붙은 판잣집 등 속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서울의 변두리에 흔한 여느 신흥부락으로만 보였다. 동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허름한 집들은 판잣집과 같은 말이고요. 새로 생긴 집, 2층 슬래브 집, 이거 재료예요, 재료. 그냥 문화주택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보면 새 집들이 딱 보이니까 부락이 뭐냐면 마을이에요. 새로운 마을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동네가 이렇게 바뀌자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하나가 아버지였다. 자, 지금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아버지가 왜 동네의 변화된 모습을 좋아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연탄을 서너 장, 많아야 30장씩만 사가는 터여서 아버지 일거리가 적고요. 첫 번째, 따라서 이곳에서 30km나 떨어진 딴 동네까지 배달을 해야 했는데 까지 딱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새 동네가 들어서기 전의 삶의 모습이 두 가지로 요약되죠. 일거리가 적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한두 장 사서 그날그날 떼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딴 동네 30km면요. 여러분들 지금 버스 타고 가도 차 타고 가도 멀죠. 그걸 마차 끌고 갔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가야 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동네 새 집이 많이 들어서면서부터 그렇게 먼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왜? 새 집이 들어왔다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아버지에게는 장사가 잘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집에서 연탄을 한번 들여 놓았다 하면 몇 달씩 되니까 자주 주문을 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일감이 이 동네에서 끝나는 것만 아니고 여전히 타 동네까지 노새 마차를 몰기는 했지만 그전보다는 자주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 함정을 팔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일단 여기를 볼게요. 자, 새 집에 사는 사람들이 연탄을 한번 들여놓으면 몇 달씩 뗀다라는 것은 연탄을 아주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연탄 주문량이요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이익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멀리 안 가도 되겠네.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자, 왜? 한꺼번에 많이 사니까 주문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타 동네까지 노새마차를 몰긴 했다. 노새마차 뭐 실었을까요? 연탄요. 연탄 배달을 딴 동네까지는 했다고요. 하지만 그 전보다 먼 곳까지 많이 안 갔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편해져서 새 동네가 들어온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새 동네가 생기면서 좋아한 것은 비단 아버지만은 아니었다.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새 동네 들어오니까 아이고 좋아요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괄호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전부터 살던 동네를 구동네, 문화주택들이 차지하고 들어선 동네를 새 동네라고 불렀다. 제가 아까부터 말씀은 안 드렸는데 구동네를 네모박스, 문화주택, 새 동네를 자꾸 세모치고 있어요.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기호 표시입니다. 자, 구동네에 두 곳 있던 구멍가게 주인들도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자, 뭘 기대할까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장사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눈치였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게의 물건들이요, 뽀얗게 먼지를 쓰고 있었고 두 홉짜리 소주병만 육실하게 많았는데까지 딱 끊어볼게요. 문화주택이 들어서기 전의 동네 가게의 모습이에요. 장사가 안 되니까 안 팔리니까 먼지 그대로 있다고요. 그 다음에 소주병만 육실하게 많았다. 겁나 많다라는 소리예요. 저 금방 욕할 뻔했어요. 자, 그런데 소주병, 선생님 소주병 많이 팔리면 돈 많이 벌었겠네요. 아니요, 이윤이 많이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뭘 드러내냐면 장사가 잘 안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구동네 사람만 살 때는요. 자, 그 다음요. 그들 병사의 차츰 환탄이 미란다니 하는 음료수병이며 퍼머스트 아이스크림도 섞이고 할머니의 주름살처럼 쫙쫙 말라 비틀어진 사과 사이에, 말라 비틀어진 사과 옛날 거죠? 귤 상자도 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뭐가 드러나면 물품에, 가게 안 물품의 변화가 드러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 알겠죠? 이윤이 작은 물품에서 어떻게 해요? 이윤이 많은 물품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물품 변화를 통해서 동네의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유 배달부가 아침마다 골목을 드나들고 신문 배달부들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골목 안을 누비고 다녔다. 그전에는 얼씬도 않던 슈샤인보이가 새벽이면 구두 딱 하고 외치고 다녔다. 자, 없던 사람들이 등장했다고요. 자, 여기서는요, 새로운 사람들의 등장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의 등장을 드러냅니다. 이 등장은 뭘 드러낼까요? 동네의 모습이 변화되었음을 드러내는 거죠. 동네의 모습 변화. 그 변화 이유는 문화주택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자, 그전에는 구동네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우유를 사서 마실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우유 배달부가 올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신문 배달. 역시요. 아침에 신문을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왔어요. 그다음 슈샤인 보이는 뭐냐면 요즘은 잘 보기 힘든데 구두를 이렇게 닦아주는 업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동네 사람들은 구두 신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문화주택 사람들은 구두를 많이 신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동네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전에는 저 아래 큰 한 길가 근처에 차를 대놓고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하는 식으로 버티던 청소부들이
골목 안까지 차를 들이대고 쓰레기를 퍼갔다. 자, 여기서는 무엇이 드러났냐면 청소부들의 태도 변화요. 태도 변화. 이거 잘못 말하면 청소부가 들어왔어요. 청소부는 원래부터 있었어요. 잘 안 왔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동네니까 차별한 거예요. 청소부가. 그런데 문화주택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아예 전에가 알아서 들어와 버린 거죠. 태도 변화가 일어난 거죠. 새로운 사람의 등장과 청소부들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 동네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러나가 뭐예요? 반대의 상황이에요. 문화주택이 들어오면서 동네가 좋아져요. 장사하는 사람 장사도 잘 돼요. 자, 그러나 뭔가 이상하죠?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긴 했어도 구동네와 새동네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는 일이 없었다. 자, 아까 앞에서 한번 나타났죠? 이러한 모습이 뭐요? 골목을 사이에 두고 금긋듯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는 서술이 한 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단절이라는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놓고 이야기해요.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왠지를 말해야죠.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새 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자, 여기에서는 왜 서로 어울리지 않는지 그 이유가 나타났어요. 자, 새 동네 사람들이 개인적인 그리고 문 닫고 안 나오니까 이런 말도 씁니다. 폐쇄적 태도요. 새 동네 사람들이 일단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한 거예요. 다만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구동네 사람들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조금씩 이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친해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버지도 배달일이 늘어나서 속으로 새 동네가 생긴 것을 은근히 싫어하지 않는 눈치였지만 식구들 앞에서조차 맞대놓고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자, 여기는 뭐냐면 구동네와 새동네 어울리는 일이 없었다라는 모습을 드러내는 이유가 구동네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요. 내색하지 않았다. 새동네 사람들은 너, 나 구분해서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태도, 구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지만 친해지 않았다고. 이러니까 서로 어울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 사는 동네 변두리의 모습, 그 다음에 그들의 가난한 삶이 드러났고요. 그 다음 그러한 동네에 문화주택, 새 동네가 들어서면서 변화된 모습,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장면부터 뭐가 나오냐면 중심 소재, 노세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